바다 너머에서 청량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한평 돌머리. 낙조처럼 해변을 붉게 물들인 노을 정원이 조성됐습니다. 분홍억새라 불리는 핑크뮬리가 한평의 가을을 이색적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이 핑크뮬리를 보니까 되게 그 솜사탕 같은, 그러니까 솜사탕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이고, 국화나 꽃도 정말 이쁘게 잘 조성을 해놨어요. 하진이 너는 어때? 이 이쁜 거 보니까? 그런 찬다다. 무르익어가는 가을의 정취에 코로나19로 지쳤던 사람들의 표정도 어느새 화사하게 피어나며 꽃보다 고운 풍경을 자아냅니다. 우리 혜진이는 사실 뭐 코로나 우울증? 맞아,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햇볕도 보고 가슴 탁 트여서 너무 좋아요. 남자가 봐도 참 괜찮은 곳인 것 같아요. 이제 한평이라는 곳을 생각했을 때 이제 나비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바다도 있고 예쁜 꽃들도 있어가지고 더 좋은 곳이 있을 것 같다는 이제 기대감이 듭니다. 국화도 있고 갈대도 있고 또 여러 꽃들도 있어가지고 또 가족들이 오기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꽃과 나비의 고장 전남 한평. 사계절 꽃이 피고 지는 이곳에서는 가을이면 그 향기가 더욱 깊어집니다. 색색으로 피어나는 꽃길 따라 역사와 문화가 펼쳐지는 곳 한평으로 가을꽃이 전해주는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를 찾아갑니다. 어머니의 치마복처럼 넓게 펼쳐진 무악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천년고찰 용천사. 한평의 가을은 절집을 둘러싼 산허리에 화르르 피어나는 꽃무릇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을바람에 출렁이는 붉은 꽃물결이 그야말로 장관이죠. 불꽃놀이 할 때 불꽃이 딱 터지잖아요. 그것처럼 되게 정교하고 그런 딱 봤을 때 가슴이 벅찬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꽃무릇의 3대 명소로 꼽히는 한평 용천사에는 해마다 이 선홍빛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이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 꽃말이 이룰 수 없는 그 사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른 꽃에 비해 가지고 애간적인 성도 애절함이 있더라고요.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는 가을꽃 여행은 사람들의 마음까지 발갛게 물들입니다. 자체 수술이 너무 밖으로 막 나와가지고 뭔가를 유혹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 이 별명 중에 여우꽃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여우꽃이란 말이 딱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교의 법화경에서 천상의 꽃을 일컫는 만수사화를 상징하기도 하는 꽃무릇. 절집에 단청이나 탱화를 그릴 때 재료로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는 용천샘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원래 이름이 해문총림 용천사예요. 바다의 문을 연다고 해서 해문총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문 여기에 실구리를 내리면은 저기 칠산 바다까지 쫙 올라온다고 해서 여기 해문총림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굉장히 좋은 물이고 지금도 마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마셔보실래요? 네. 한평 용천사는 백제 무왕 때 창건이 됐는데요. 용천은 그때부터 1000년 넘게 마르지 않고 남아있는 셈입니다.
되게 시원한데요? 네, 그렇죠. 네, 예, 예. 냉장고에 있다가 나온 물보다 더 시원한 그래요, 맞아요. 지금은 범부 중생들의 목을 축여주고 있지만 서해 바다로 통한다는 이 샘에는 오래전 용이 살다가 승천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용천사가 터를 잡은 모악산은 한때 빨치산의 본거지이기도 했는데요. 용천사 뒤안길에 있는 바위에는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의 비극이 총알 자국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아픈 기억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 다시는 전쟁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항상 이 꽃을 보면서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단결하고 화합하고 이렇게 단체심으로 이렇게 모든 일을 처리했으면 이 꽃처럼 아마 엄청 이쁘게 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을이면 더욱 분주해지는 한평 농업기술센터. 국화에 둘러싸인 대형 불상을 서울로 보내기 위한 작업이 한창인데요. 조계사와 10년째 인연을 맺고 국화향기 나눔전을 하고 있답니다. 한평 국화가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제 서울 조계사에서도 국화축제를 하는 이런 일이 생기고 있잖아요. 한평까지 못 오시는 서울 사람들이 이 국화를 보고 행복해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기대감으로 지금 뭐 행복합니다. 예. 곧 있으면 꽃이 터집니다. 앞으로 한 10일 있으면 꽃 색깔이 다 들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최고의 국화 전문가로 꼽히는 고찬훈 씨. 20여 년 동안 한평을 국화의 고장으로 만들어 온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를 지금 채워놓고요. 이제 서울에 설치해놓고 서울에 꽃 피었을 때 또 그때 또 체크해야죠. 그래놓고 현재 그게 제가 계획한 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제 결과를 봐야 되니까요.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한평에서는 국화축제가 취소됐는데요. 한평 국화축제를 처음 제안하고 성공시킨 주역도 고찬훈 씨였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국화축제인 대한민국 국향대전. 2004년부터 매년 가을이면 다채로운 국화와 새로운 전시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가을 축제의 대명사로 자리 잡으며 수십만 명의 관람객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나요? 와, 오늘 열심히 하네. 이곳이 바로 한평 국화의 산실인데요. 한평 농업기술센터의 국화팀은 국향대전의 기획과 연출은 물론이고 신품종 개발까지 담당하고 있죠. 이뻐. 줄기선이 이뻐. 품종 등록하면 이름을 뭘로 할까요? 주황색인데. 열정. 열정.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한평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평에서 개발한 이 국화를 가지고 전국의 국화축제장이 사실은 국화축제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꽃 크기를 보면 이번 가을 육묘장의 주역은 황설화라는 이 신품종입니다. 올해 국향대전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해둔 비장의 카드였다는군요. 근데 향기가 또 기가 막혀요. 꿀향이 나요, 꿀향. 달콤해요, 달콤해. 국화가 꽃을 맡으면 향이 다 달라요. 어떤 꽃은 달콤, 어떤 꽃은 시큼, 어떤 꽃은 그냥 밋밋, 향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유난히 맡으면 한 번 더 맡고 싶어라고 달콤한 국화들이 있어요. 그런 품종들로 개발을 하는 거예요. 신품종 국화들은 이렇게 야외에서 3년에서 5년 정도 재배 실험을 하는데요. 현재 156종의 국화가 심어져 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썩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바람이 너무 많아서 다 꺾어질 수도 있고, 그런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 밖에서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는지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키우고 있는 거예요. 신품종을 얻기 위해
해마다 3-4만 개의 씨앗을 뿌리는 한평 국화팀. 그렇게 키운 국화 중에서 좋은 것만 고르고 골라 지난 15년 동안 21종을 품종 등록했습니다. 얘 쓰는 거 봐요. 이렇게 했어. 이 꽃망울일 때 얘가 어떻게 터질지 이 기대감이 너무너무 크죠. 그래서 꽃망울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곳에서 개발한 신품종 국화는 한평 농가에 모두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애들이 이제 한평의 진짜 배기 분재들이에요. 돌을 가져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올해 국향대전에서 선보이기 위해 몇 해 전부터 한평 농업기술센터에서 정성을 들인 분재 작품들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작품 한번 봐볼까요? 이건 돌에 엄청나게 멋지게 올라와 있잖아요. 앉아서 봐보게요. 이게 뿌리예요. 뿌리 보세요. 굉장히 막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뿌리가. 이런 뿌리의 품종을 개발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향대전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국화 분재 전시회. 단순한 꽃의 아름다움을 넘어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듯한 감동과 생명의 신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봐야 예쁘다. 보통 국화 분재는 수명이 길어야 3-4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국내 최장수 기록에 도전 중인 국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품종인데 나비 연옥이라고 하는 품종이에요. 근데 얘가 나이가 7살이에요. 국화를 키워서 자기가 작품을 해보던 사람은 이거 보면 여기 어떻게 말이 돼요? 이거 이런 건 없잖아요, 세상에.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일본에도 없으니까. 국화 분재 종주국은 일본인데 일본에 가도 저는 이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품종이 존재하지 않아요. 다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한 그루의 작은 나무와도 같은 이 국화는 연한 옥빛이 도는 흰 꽃을 피운다고 해서 나비 연옥이라 불리고 있답니다. 한평에서 만든 국화 분재 품종은 전부 다 성씨는 나비씨예요. 나비, 연옥, 나비, 설화, 나비, 연홍, 다 이렇게 나비가 나비, 금향 이렇게 다 나비. 왜냐? 한평에서 만들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아마 이제 이 기술이 더 확립되고 아까 소품 작은 분재 기술이 완전히 확립이 되면 전 세계로 국화 분재를 수출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한평의 농민들이 우리나라 농민들이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미래를 꿈꾸면서 품종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국화 분재는 대부분 일본 품종을 수입했는데요. 한평에서 보다 쉽게 키울 수 있는 국산 품종 개발에 성공한 거죠. 원래 여기서부터 자라서 산 애들처럼 그렇게 붙이는 게 이제 이끼 기술이에요. 사실은 감쪽같이. 하다 보니까 진짜 재밌는데요? 재밌죠? 네. 그래요. 뭔가 힐링이 되는 듯한. 그래서 저한테 이거 배우러 전국에서 140명 넘는 사람들이 다니고 있다니까요. 한평이 우리에게 선물하는 국화의 향기는 이렇게 더 넓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꽃을 관광자원으로 키워온 한평에서는 새로운 소득 장목으로 꽃을 재배하기도 합니다. 눈으로 보기만 하는 꽃이 아니라 먹는 식재료가 된 거죠. 가을에 꽃을 따면서 제2의 청춘을 꽃하고 같이 익어간다 그렇게 생각해서 행복해요. 우울증과 당뇨 등으로 투병 중이었던 성점숙 씨는 꽃농사를 짓기 위해 일부러 청정 지역인 한평에 터를 잡았습니다. 곱잖아요.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잖아요. 또 차라는 이 꽃이라는 소재로 차를 만들면서 벗이 많이 생겨요. 벗이 많이 있고 또 그 벗님들과 같이 차도 한 잔씩 나누면서 담소도 나누고 그렇게 익어가는 게 참 즐거워요. 전문적으로 꽃차를 배우면서 건강도 차차 회복했다는 성점숙 씨.
특히 요즘 나오는 가을꽃 중 구절초는 몸을 따뜻하게 한답니다. 이렇게 자꾸 한 번 할 때, 두 번 할 때 향이 바뀌고 이렇게 함으로써 차가 부드러워져요. 향이 올라오지 않은가요? 향 나죠? 꽃마다 향기가 다르듯 영양 성분도 다양한데요. 이곳에서는 꽃차뿐만 아니라 꽃찐빵도 만들고 있습니다. 반죽에 동백꽃잎과 국화를 넣어 특허를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밀로 만든 우리밀 찐빵에다가 이제 꽃잎도 들어가고 연잎이나 단호박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꽃잎을 비롯한 식재료는 대부분 직접 친환경으로 재배하거나 한평에서 나는 것들을 사용하는데요. 주문을 받으면 이렇게 그날 손수 만들어서 당일 배송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들이 빵 드시고 다시 재주문하시면서 속이 너무 편안해서 좋았어요. 아이들 간식하기가 참 좋았어요. 그런 말 이렇게 해주실 때 진짜 행복해요. 향기로운 꽃이 있고 행복을 나눠준다는 자부심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한평에서는 지금 맛있는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꽃의 영양분을 우리가 그대로 다 먹는다는 거죠. 꽃에가 영양분이 엄청 많아요. 얼른 우리가 생각할 때에 벌이 꿀을 꽃에서 다 따오지 않아요. 꿀이나 화분을 그거를 우리가 그냥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나비의 고장 한평의 가을은 꽃으로 물듭니다. 가는 곳마다 자연이 펼쳐놓은 꽃잔치를 즐길 수 있는 곳.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아름답게 살아가는 한평으로 동화 같은 가을 여행을 떠나보세요.